29쪽을 보시면 29쪽을 보시면 토지 표시의 결정이 나옵니다. 토지의 표시의 결정. 거기 보시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얘기할 겁니다. 이때 소재지는 행정구역을 얘기하는데요. 행정구역은 일개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행정구역은 행정구역 명칭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시장군수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행정구역인 이 소재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소재지는 빠집니다. 소재지는 빠지고 지번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지번부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번부터 나와 있는데요. 지번은 31쪽을 보시면 의의가 나와 있죠. 의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를 풀었으면 돼요. 지, 토지, 번, 번호. 토지의 번호를 지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토지의 번호를. 지번의 구성과 표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조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지번의 구성과 표기. 여기를 보시면 지번은 크게 복식 지번, 단식 지번 둘로 나뉩니다. 단식 지번이라는 게 있고요. 복식 지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단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리고 여기서 식은 형식이란 뜻입니다. 이때 단식이라 하면 하나의 형식으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때 이 형식은 아라비아 숫자를 의미합니다. 숫자. 그래서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복식은요. 복은 두 개, 식은 형식, 즉 아라비아 숫자. 두 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라비아 숫자 하나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 아라비아 숫자 두 개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 복식 지번에서 요 앞에 있는 아라비아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본래의 지번이란 뜻이에요. 본래의 지번.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아라비아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부자는 부사장님, 부소장님 할 때 그 부자가 아니고요. 넘버 2라는 뜻이 아니고 붙일 부자를 씁니다. 붙일 부자. 그래서 본번에 붙은 지번. 그래서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번. 붙일 부자를 써서.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가 하나로 구성된 단식 지번. 우리나라는 단식 지번이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구성된. 그 다음에 숫자 두 개로 구성된 복식 지번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존재합니까? 그게 단식 지번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부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본번에 붙은 지번이 부번이니까 지번이 부번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때 요 표시가 반드시 의라고 읽어야 됩니다. 의. 100-5라고 읽으시면 위법행위를 저지르신 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100-5라고 읽으시면 틀린 겁니다. 100의 5라고만 읽어야 됩니다. 다 출제가 됐던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번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따로따로 등록될 텐데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되는 것이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토지들, 이런 것들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달라지게 돼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데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번은 반드시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산자를. 뭐라고 출제하느냐면 여기 임자를 따서 임으로 출제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산자를 붙입니다. 요즘은 뭐도 출시하느냐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아라비아 숫자 100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참 치사하죠.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붙입니다. 산자를 붙입니다. 집어넣을.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 1번, 그 다음에 2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보실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집원의 부여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1번 북동기본법, 2번 북서기본법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먼저 북동은 북동쪽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는 이러한 기자를 쓰는데요. 이거는 일어날 기라는 한자예요. 그리고 시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작한다는 뜻. 그래서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에서 집원이 시작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반대말은 북서기본법이 될 겁니다. 북서기본법은 북서쪽에서 집원이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북서쪽에서. 그래서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북쪽, 여기는 서쪽, 여기는 동쪽, 여기는 남쪽. 북동기본법은 북동쪽에서 집원이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쪽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집원이 부여돼요. 이러한 형태로. 이게 북동기본법이라고 부릅니다. 북동쪽에서 집원이 시작해서 어느 쪽에서 끝납니까? 남서쪽에서 끝나게 돼요. 북의 반대는 어디죠? 남. 동의 반대는 어디죠? 서. 그래서 남서쪽에서 끝난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 아래쪽은 여기가 북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 여기 남쪽일 때 북서기본법은 북서쪽에서 집원이 시작해서 이렇게 끝납니다. 즉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부여가 돼요. 이걸 북서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북의 반대쪽은 남쪽, 서의 반대쪽은 동쪽, 남동쪽에서 집원이 끝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북서기본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북동기본법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북서기본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글씨를 읽거나 책을 쓸 때 이렇게 읽거나 책을 쓰죠. 일기 쓸 때 어떻게 쓰십니까?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자야 되겠다. 이렇게 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동서남북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북서쪽에서. 글씨는 어디서 끝납니까? 이쪽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북서기본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북서기본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글씨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렇죠? 한자 문어권은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동서남북을 따져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한자 문어권에서는 집원이 어떤 순서로 부여되겠습니까? 북동 기본의 방식으로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유럽, 우리나라, 영미 또는 아라비아 국가들 전부 다 북서 기본의 방식을 씁니다.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거나 읽으니까. 근데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은 북동 기본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쓴다고요? 북서 기본의 방식을 씁니다. 북서 기본의 방식.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볼게요.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쭉 넘어가셔서 지목을 볼 겁니다. 지목. 36쪽입니다. 지금은 가장 기초 단계죠. 개념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개념 위주로. 네. 지목을 보십니다. 36쪽에.